계좌를 책임질 그 이름, 필식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주선 김도현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양방 전략을 펼치더라고요. 뭐 콜에서도 매수, 풋에서도 매수라는 모습 나타났는데 또 코로나19 이후에 맞았던 첫 옵션 만기일인 만큼 수급 포인트 좀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익 난 종목 있으시죠? 그것도 셀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첫 옵션 만기를 좀 맞이를 했습니다. 일봉상에서 코스피 200 값에 대해서 기동이 되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256대 부분을 고점 타켓이가 걸려있다. 박스상 표현을 좀 드렸었고요. 밑에 하단부는 249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이 안에서 양광 구조 쪽으로 일봉상에 놓고 보면 꽉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마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 이제 개인들 창구 쪽의 수급 때문에 오늘 만기가 별 볼 일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개파락 부분 이외 하락 추세를 좀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이게 옵션 만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결론은 뭐냐면 어제 사실 우리나라의 오늘 하락 부분은 실제 가두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걸려 있었죠. 위쪽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장중에 오전장 부분에 출발해서 갭, 동반해서 해외 쪽, 그러니까 파월의장의 발언에 좀 민감하게 반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태원 발에 의해서 2차를 넘어서서 3차 부분에 확진 환자 증가 부분의 우려감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림 상승을 할 때 보면 수급의 특징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현선물의 동반 매도 압박 부분을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 올라갈 때 제가 이제 표현할 때 뚱땡이 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처럼 이제 뚱뚱하고 좀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이 캔들 볼륨 차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 방향 쪽으로 자금들이 얼마나 쏠려가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거의 홀쭉이 그러니까 미남 그리고 미녀 캔들들밖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격적으로 시장의 수급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막판부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뚱땡이 캔들 생겼죠. 그러니까 보면 사실 이 뚱땡이 캔들은 저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뚱땡이 캔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호감으로 느끼시니까 지금 애청자가 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상승 쪽의 부분에서 장대 크기 쪽으로 보면요. 그러면 종가상의 메이저들이 오늘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매도를 했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없었더라면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을 자리에서 개인 수급으로 받쳐줬거든요. 그걸 막판에 이렇게 코스피 200 차트를 통해서 붙여주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내일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내려고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마감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저는 내일장 또다시 한번 오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한번 보였었죠. 일단 실적에 화답이 되면서 움직였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부분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형태들이 계속됐습니다. 뭐 EDGC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관련된 키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역시 시장의 종목 장세, 지수보다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지수도 제가 이제 곧 아마 여러분들한테 짧은 기간 안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하루였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 한마디는 지수보다 또 종목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리노공업도 리뷰할 게 있습니다. 수익률 23.64%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종목인가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가자. 네. 이익 실현 챙기자라고 20% 이상의 23%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잘 이겨주었습니다. 특히나 특징 중에 하나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잠깐 판단을 해놓고 보면 저점 부분에 대해서 지적 테스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면서 올라온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고점 부분에 대해서 탄력도가 실제 오늘 호가를 잠시 보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는지 근데 호가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분명히 발생됐기 때문에 리노공업 트레이딩 업종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추가 우상향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혼자 과열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왜 지수보다는
하는 계속 종목이냐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또다시 한번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자 코스피 시장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 대한 지속되고 있는 부분 신흥국 이머징 마켓 EM 지수하고 연결고리 있다. MSCI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상으로 요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 쪽에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제가 이거 보자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투신 쪽이 지금 전체 코스닥의 바스켓 쪽으로는 매도 우위가 잡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니까 특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막 상승을 출발하고 있는 쪽에 투신 쪽 창고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 특징 쪽에서 종목을 계속 보자. 지수 아직 별 볼 일 없다라고 계속 표현 드리는 게 교집합이 이제서야 또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돌이 이렇게 상승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지수 쪽에 말씀드렸던 대로 꽉 막아뒀던 것들을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 부분에서 종목 장세의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수 쪽에서 아직 이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뒤로 미루었던 스케줄들의 진짜 액션을 취하러 들어오는 부분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추이거든요. 이 선물 추이 자체가 내일도 연속적으로 확대가 되는지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볼 것이 어제 제가 미국 기준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현재 이제 유럽 쪽까지 가지고 가서 이 내일도 표시 코너에서 집어넣기는 너무 복잡스러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쪽을 중심적으로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이 다우 미니 선물을 가지고 23,300포인트에 대한 지지냐 이탈이냐를 잘 보자라고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제 기준 쪽에서 실제적으로 위아래를 흔들어대면서 딱 되돌림 반등을 잘 해주었지만 파월의 발언과 함께 정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기대감과 비교했을 때 실물로 활동이 재개됐지만 아니구나. 추가적인 더 강력한 보양책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너에서 우리가 모르는 코로나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죠. 종목군들의 꿈틀거림 속에. 결국 그것이 이제 뒤늦게 보니까 우리가 이태원 쪽으로 짜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지를 하느냐 저항을 하느냐라는 값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가 줄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지지값과 저항값은 동일한 값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뭐냐면 23,300포인트를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하면 오늘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종가가.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 이 부분을 올라타지 못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장은 핑계를 대면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 어제 2차 전지주 전략 다 매도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장은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할 수 있게요.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 볼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먼저 소비재 쪽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내용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이 안 나와서일지 모르겠지만 평소 같으면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쪽 이 부분을 하면 음료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의류도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특징적으로 뷰티를 좀 잘 보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휴재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메디톡스라든가 휴원스, 대웅제약과 함께 경쟁사이면서 반사이익 부분을 좀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트레이딩 쪽에서 너무 많이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만간에 이슈가 하나 있어서인 건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위쪽 고점이 꽉 막혔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니까 눌림목을 반드시 활용하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38만 원 이하 쪽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동원
F&B, 트레이딩 쪽으로 좀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앞에도 우리가 코로나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소비재 부분, 실제 경제 활성화 부분보다 위축돼서 집에서 활동하는 부분, 방콕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자. 단, 요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에서 틈새 쪽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22만 원 돌파 포인트 단기 관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비재 부분은 아닌데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지금 순환매가 다시 들어오는 S&P 모티브 전문가님 잘 또 보자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